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가 어제 우리 형제들 전체 다 좀 좋지 않은 시세가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께 또 엄청나게 또 힘겨움을 안겨다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용은 이미 다 보셨겠지만 아무튼 회사 측과 우리 금감원하고의 어떤 그런 의견이 계속 좀 차이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추측이 또 많고 말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한가 내려놓고 하한가에 한 340에서 350만 주 정도가 물량이 매도 물량이 걸려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거를 다시 잠깐 또 올리면서 던질 사람들 던지게 하고 뭐 이렇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가 요점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 추천을 드렸던 IQ어라는 종목도 공시가 뜨자마자, 심지어 공시가 뜸과 동시에 엔터키를 동시에 누른 것처럼 공시가 띵동 하는 순간 바로 주가가 마이너스 20%나 빠졌었어요. 그리고 바로 또 거의 20% 다시 또 올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얕은 호가를 틈타가지고 물량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전 눈앞에서 봤지만, 진짜 실제로 눈앞에서 봤지만, 글쎄요 HLB가 그런 악의적인 게 지금 있냐라고 놓고 본다면 우린 지금 이게 너네가 이거 가지고 장난을 했냐?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냐? 이걸 따지기보다도 다시 한번 어떤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회사 측의 그거에 따른 회사 측의 입장이라든지 그냥 이런 거 위주로 좀 먼저, 지금 현재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렇죠? 이미 물은 다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진짜 사실이 뭘까를 좀 더, 이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까, 이걸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드려볼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이 장중입니다. 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자, 매일마다 이제 어떤 영상에, 며칠 영상에, 어떤 영상에 무슨 종목을 소개해드렸다를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오리온을 이제 어제 3번 연속이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오리온 오늘 또 타이밍 좋게 바로 시세가 나와주는데요. 아침에 시가미투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14만원 이상에서, 일단 14만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절반 매도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15만원까지 목표 한번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중국, 베트남 해가지고 아침 대용식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한다라는 이슈도 좀 나오긴 했는데, 이미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사도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치에 좀 잘 도달할 수 있게끔 한번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거 아직 저는 유효하다라고 봐요. 후성이나 현대바이오랜드도, 후성은 이제 실적 보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랜드도 자, 현대바이오랜드 이 종목도 지금 아직까지 60선을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60선까지만 그냥 딱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시고,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하는 시간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뭐 단기적인 성향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코스모 신소재도 최대한 21,000원 후반대, 뭐 21,800원 뭐 이런 라인 최대한 좀 잡아보시고, 그리고 21,000원을 이탈하지 않게끔만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건 잠깐 게릴라성으로 좀 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참 눈물겹습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 좀 힘든 시간을 좀 또 보낼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3개월 뒤에 2만원짜리가 거의 10배가 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뭐 HLB 또 내일 급등 나올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순하게 뭐 내일 급등이 나온다 만다를 논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어제 뭐 우리 진양권 회장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발표를 또 해주신 것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그 미국 식품의약국 있죠, FDA에서 사실상 실패를 통보를 했다라고 해요.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패를 통보를 했는데, 반면에 HLB는 19년도 6월쯤이죠 이미 공개한 내용으로 허위 공시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내놓고 있어요. 그 결국에는 이제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실패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자료를 보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진양권 회장님은 이 실패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지 말자라고 좀 의견을 반박하고 있는데, 진양권 회장님께서는 또 이야기하시는 게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좀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두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가 부족하게 나왔다라는 의견 때문에 중간 논의 과정에서 실패라는 문구가 있긴 있었대요.
하지만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길게 나와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자료를 보완해서 허가 신청이 충분하다라는 게 어떤 FDA의 최종 회신 결과다라고 진 회장님은 말씀을 좀 하셨고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등락도 굉장히 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묻어나면은 또 엄청나게 막 폭풍 등락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19년도에 그 코오롱 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 이후에 또 한 번 이렇게 불거진 어떤 임상 3상 결과 허위 공시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효능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또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이제 업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중국 항서제약을 통해서 연 3천억 원치의 이상의 제품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결국의 결과값은 어쨌든 검찰의 결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금 HLB를 통해서 뭐 제가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HLB 기업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잘못됐다보다 모든 기업의 리스크는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업의 리스크와 변수는 존재한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또 계획이 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종목을 내가 편입을 하기 전에 어떤 유형과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비중 또한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기업이라 해서 뭐 다 망할 기업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지난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보시면 12조 가까이가 됩니다. 12조 가까이가 되는데 이 12조라는 밸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이, 그렇죠? 단순하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적자만 내서 이런 어떤 기업에 대한 밸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기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임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이라든지 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 승인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염두해서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재무가 아닌 그 뒤에서 지금 뒷받침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과 항목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HLB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5위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행 중이고 있는 지금 임상 진행 중인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클 거고 그거에 대한 가치, 그 리보세라닙이 실제로 임상 성공을 마치고 시판이 되고 매출로 끌어당기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 매출이면은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겠구나 플러스 프리미엄과 기대감이 같이 녹아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가 사실 이제 명확한 기준이라기는 어려운 거죠. 기대감들로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성공이 된다면 전제하에 어느 정도의 매출과 시장 규모를 다 계산해서 따지면은 밸류를 더 명확하게 매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타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생산해서 판매하고 실적을 좀 띄고 있는 종목들과의 차이점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의 어떤 전망치를 포커스를 주로 두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실적을 띄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실적 대비 이미 지금 기록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한 실적만큼만이라도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밸류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낙폭이 강하게 한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으로서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연구개발하다가 실패를 했대. 주가는 눌러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밸류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 괴리를 결국에 실적이라는 기준 삼아서 다시 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등의 여지가 실적이 없는 기업 대비해서는 빠르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실적,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새로운 어떤 연구 개발을 하다가 그 임상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망해서 끝났어요. 그럼 걔는 그냥 망한 거죠. 그게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진짜 망하게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신약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서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신약이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들 사실 이거는 좀 억울하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회사 측의 입장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투자하는데 회사에서 적정 공시를 내주고 올바른 내용들을 공유하고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의무고 법인데 근데 그거를 회사 측에서 만약에 진짜 숨겼다라고 하면 허위로 보도했다라면은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
그렇죠? 아무리 투자는 뭐 본인 판단하에 한다고 하지만 그럼 내 판단으로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회사 측의 입장도 취합해서 아니 회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걸 믿지 어떻게 더 뭘 믿어요? 그렇죠? 이거는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로 만약에 문제가 돼서 정말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는 이건 진짜 주주분들이 뭉쳐서 법적으로 해결을 할 만큼이나 허위공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만큼이나 해도 될 정도의 어떤 항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일단 결과는 최종적으로 기다려봐야 되지만 이게 사실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건데 어쨌든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주주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결과값도 또 좋게 나올지 좋지 않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일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 약물에 대해서 효능이 완전 없다. 이거는 더 이상 못 쓴다. 뭐 완전 실패다라고 논하기는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실패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네가 너무 좋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초점인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회사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아직 이제 임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약물의 효능은 입증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일단은 내가 실패라고 했는데 그 실패를 돌려서 지금 저렇게 포장을 했냐 또 이건 거고 아마 이 의견차가 어떻게 맞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완전 엔딩이 아니라면 완전 끝나서 더 이상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도 한번 좀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어떤 여력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결과를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실 텐데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주주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결제 쪽, 뭐 가상화폐, 그다음 쿠팡 관련주 요런 쪽이 굉장히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바이오 쪽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탄력이 좀 약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한번 1000포인트 이상으로 정말 돌파해서 안착해 주려면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훈풍을 한번 좀 불어다 줘야 충분한 또 상승이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코인 관련돼 가지고 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인 쪽으로 접근을 좀 해본다면 저는 차라리 우리기술 투자도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실적을 띄고 있는 종목들로 편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실적을 이왕이면 띄고 있는 종목을 해야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뭐 정말로 만약에 정말 재수없게 운이 좋지 않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기술 투자를 종가 베팅했는데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막 떡락을 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어쩔 수 없이 하락을 면치 못하겠죠.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도 감안하고도 한번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테마적인 것들은 그 테마라는 게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어떤 결과값이 올지 다 상황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냥 딱 진짜 기업에 대한 것만 놓고 보겠다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좀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21,000원만 좀 손절 잡고 대응해 보시면은 충분히 스윙 패턴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점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고점을 충분히 지지를 받쳐주느냐 이게 포인트니까 이런 핵심 포인트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2020년도 19년도에 적자를 띄고 바로 반등을 보인 다음에 21년도부터도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단타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치긴 했는데 좀 단타 매매들도 있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무슨 종목을 언급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LG전자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5일선 다시 탈환했을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 중이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VIP님들하고 같이 지금 보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크게 가지 못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요것들도 뭐 오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좋은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한번 우리가 준비를 좀 할 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들 차익 실현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예를 들어 카카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조정을 좀 나오고 있는데 잘 잡으면 또 이런 것들도 대형주가 주축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구성을 좀 하시고 단기 스윙 패턴 접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계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HLB는 어제 좀 올라올 때 단기로 보유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래도 손절을 하든 비중을 줄이든 정리를 좀 일단적으로 하자
앞으로 리스크가 불거지고 또 이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좀 한번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투하시던 분들은 조금 이 손실 이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힘든 상황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좀 분류에 맞게끔 신호를 좀 드리기도 했고요. MS 토텍 우리 절반 정도 매도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TCK가 오늘 좀 빠지긴 해도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88%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동방 오늘 거래 정지죠. 근데 이제 127% 이렇게 있고, 카카오 이런 것들 이렇게 대형주들로 주축을 해놓고 나머지는 스윙 패턴으로 굴리자, 그랬을 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이면 또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교육 영상인데 이런 것들도 오셔서 한 10편 정도 돼요. 현재까지 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매매하시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이벤트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진짜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미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에 따른 여러가지 부담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흔들린다라기 보다도 지금 이렇게 금리로 인한 어떤 단기적 어떤 이벤트로 이슈성으로 인해서, 물론 이 연결고리들이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인플레에 접어들면서 이 과정과 이 템포가 잘 맞아 떨어지냐를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속도가 약간 좀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면 저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좀 같이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실적주, 단타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 마음에 드는 유형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좀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